아, 자, 이번 시간에는 발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발해는 조금 이제 무시당한다 해야 되나? 좀 존재감이 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발해에 대한 기록도 많이 없어. 신라나 뭐 고려 이런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발해도 중요하게 생각하자 이런 의미에서 통일신라 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남북국 시대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발해도 오면은 우리 역사이고 발해가 땅을 진짜 많이 먹었어. 발해 이게 발해 전성기 지도인데 봅시다. 딱 봐도 엄청 많이 땅을 차지했죠. 음, 하여튼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게 중요한 나라고 우리나라, 우리 역사의 일부니까 발해를 잊지 말고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해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대조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대조영이 어디 나라를 세우냐? 자,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동모산이 어디냐? 지도를 보면 이쪽이 동모산입니다. 자, 그럼 발해를 건국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모산을 보니까 중국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중국으로 치면 어느 쪽? 동북 쪽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라인이 이제 발해 건국 스토리에 들어가는 라인인데 여기가 동북 쪽입니다. 사실 이 동북 쪽 지역이 관리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여러 가지 민족들이 막 모여 있어. 거란 그리고 이제 멸망시킨 고구려 민족들도 여기 살았고 그리고 뭐 말갈족 해가지고 이렇게 막 또 이외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부족들이 살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됐어. 그 당나라 좀 골치가 아픈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영주 지방 여기서 그 많은 부족들 중에 거란족. 자, 거란족에서 반란을 일으켜. 거란이 반란 일으키니까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죠. 막 혼란스럽고 이 틈을 타서 고구려인하고 말갈족이 슬 몰래 슥 이동하게 됩니다. 동보산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대조영이 고려유민을 이끌고 이동함이라고 나옵니다. 천문령에서 이제 고구려인 말갈인 연합이 당나라를 물리치고 결국에 동모산으로 가서 여기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발해라는 나라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발해가 건국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한 사실 이제 대조영의 아버지가 대중상이라는 사람이 있어. 대중상. 대중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까 말한 이런 이동 중에 돌아가시고 아들인 대조영이 군대를 받아서 결국 이렇게 발해 건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을 했지만 발해는 고구려인 그리고 말갈인이 이제 주가 됩니다. 주 이제 발해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주 이제 종족들이 고구려인, 말갈인 두 개인데 주로 고구려인이 지배층이 되고 말갈인들이 피지배층 지배를 당하는 그 층이 되게 됩니다. 자, 발해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발해는 항상 발해가 너무 기억해야 될 거 딱 뭐 여러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구려의 후손.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우리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다. 자, 이래 됩니다. 자, 발해는 대조영을 이어서 무왕, 2대 무왕이 등장하고 그다음 문왕. 이제 뭐 여기 이름에서 나오듯이 무왕은 싸움을 잘했고 문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왕 이어서 훌륭한 왕 두 명이 나와서 발해를 크게 성장시키고 10대의 선왕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이르러서는 해동성국이라는 이제 중국에서 해동성국이라는 명칭까지 받을 정도로 나라가 아주 크고 이제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 여기 잠시 발해가 왜 고구려 후손이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네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직접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확인되냐? 외교 문서 있죠. 외에 보낸 문서, 뭐 신라, 뭐 이렇게 문서를 보내는 그 문서에서 확인된 거야. 문서에서 우리는 고구려 후손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혔다고 자 전해지고 두 번째 영토 대부분이 고구려 땅
아까 지도를 잠시 봤었지만 자 어떻습니까? 여기 사실 원래 고구려 땅이었잖아. 그러니까 고구려 땅을 회복하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발해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지배층 다수가 뭐다? 고구려인이다.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이 주가 되어서 이제 만든 나라고 이어진 나라기 때문에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슬픈 이야기를 할 건데 발해도 결국 멸망을 하게 되겠죠. 발해 멸망은 이제 좀 확실히 나중 일인데, 사실 발해 후반기는 기록이 거의 없어. 이제 발해가 이제 기록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멸망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귀족들의 내분. 그리고 귀족들이 서로 싸운 거지. 싸워서 나라가 약해졌다. 두 번째는 거란족이 발해 수도를 기습 공격했다. 자, 이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설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다. 그 당시 중국을 이제 중국의 주세력이었던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발해가 멸망한 시점 어떤 시점이냐 하면 아까 통일신라 시대가 얘기했잖아. 통일신라 시대가 다시 세 개로 갈라져서 고려, 후백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갈라진 그 시대입니다. 그때 발해 고려로 넘어가고, 고려는 이 거란이 아니고 발해인들을 정말 극진히 대접합니다. 우리 민족이다. 왔나 해가지고 정말 챙겨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거란을 원수 취급해. 어디 발해 멸망시킨 이 야만족 이런 식으로 원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만 봐도 발해가 고구려의 후손이다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다시 시계를 앞으로 돌려서 신라가 이제 발해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 신라가 통일을 하고, 신라 통일로 일을 잠시 정리를 하자면, 신라는 아까가 아니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한 무열한 김춘추를 이어받은 문무왕이 결국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신문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등장합니다. 신문왕은 왕권 강화 그리고 나라를 정비해서, 이제 통일 직후니까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겠어. 그 역할을, 혼란한 나라를 진전시키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왕이 신문왕입니다. 이 신문왕 때 뭐 만파식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만파식정이 무엇이냐? 이 전설의 필이야. 필인데 보통 필가 아닌 거지. 이게 무슨 필이냐? 이 아버지 문무왕이 우리 동해 바다 용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피리를 불면 동해 용이 도와줘서 뭐 근심 걱정도 날아가고 병도 치유되고 뭐 이런 전설의 필인데, 그럼 이런 이야기가 왜 만들어졌느냐? 아무래도 통일 직후이기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아직 백제 고구려 사람들도 확실하게 뭉쳐지지 않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서로 뭉치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라와 발해는 어떤 사이였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 처음엔 사실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당나라가 발해를 공격할 때 당나라한테는 막 군대 지원 대주고 막 이럴 정도였으니까. 근데 점차 사이가 좋아져서 서로 교류도 하게 됩니다. 특히 발해 같은 경우에는 교역로가 발달해서 신라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와 적극적으로 교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발해 교역로입니다. 자, 뭐 거란도부터 해가 뭐 영주도, 조공, 하여튼 뭐 보니까 막 길이 엄청나죠. 일본도 해가지고 외해까지 나가고 또 위로도 뻗어 있고. 발해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교역로가 발달해서 교역을 많이 했고, 특히 여기 보면 신라도라는 게 있죠.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랑도 적극적으로 이제 교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발해 그리고 통일신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